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분 반 1조 조장을 맡은 이종찬입니다. 저희 조는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제목으로 예술적 상상력에 대해 다뤘습니다. 먼저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그것에 대한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활동 공유, 소감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활동 개요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활동은 음악을 듣고 그 사운드가 만들어낸 정서와 이미지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 즉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활동입니다.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음악이 주는 감각과 분위기를 텍스트와 이미지로 번역해보는 실험이었고, 이를 통해 소리로부터 어떻게 상상이 형성되고 공유되는가를 체험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조원이 우선적으로 교류 없이 활동 후 취합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입니다. 저희는 하나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앨범 전체를 듣는 것이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감상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해 앨범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앨범은 사이버펑크 2077 라디오 볼륨 2입니다. 이 앨범은 오픈월드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의 라디오에서 실제로 흘러나오는 곡들로 구성된 사운드 트랙입니다. 전자음, 인더스트리얼, 팝, 힙합 등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있으며 기계와 인간, 쾌락과 공허, 도시와 환각 같은 이중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앨범입니다. 사이버펑크 세계관을 잘 모르더라도 음악만으로도 감각적인 충격과 구조적 특징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이 앨범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활동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앨범을 듣고 떠올린 느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취, 몰입, 쾌락, 끈적함, 자극, 부유감, 망각, 환각, 흥분 등입니다. 트랙 내내 들려오는 드럼의 킥 사운드가 점점 고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 때문에 점점 현실감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흐릿한 외곽선과 높은 톤의 색감으로 표현하였고,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표정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2551038 남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운드스케이프 활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작품을 작업했습니다. 사이버펑크 앨범의 음악은 처음 들었을 때부터 굉장히 강렬했는데, 저는 음악에서 먼저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 경쾌하면서도 공허하고 난해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계음과 불규칙한 리듬,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져서 기계적인 구조물의 충돌과 날카로운 금속 구조의 조합으로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파편화된 감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기계적인 구조물은 감정이 기술적으로 추출되거나 조작되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감정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통제되거나 구조화되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음악을 듣고 느낀 감정을 시각 언어로 어떻게 전환할지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물리적인 이미지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은 단순히 시각화하는 걸 넘어서 음악과 감정, 이미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저는 시각 예술이 감정을 담아내는 방식과, 그리고 그 감정이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553003 이연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앨범을 듣고 예술적 상상력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앨범을 감상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7개의 단어들을 떠올렸고, 이들 중 사이버틱, 암울한, 도시적인 이 세 단어들을 중심으로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버틱이라는 키워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마크, 신체 개조 등과 같이 기술적이고 미래적인 객체를 많이 추가하였고, 색감 또한
고채도에 쨍하고 형광빛이 도는 색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채도의 색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작업이라고 생각하여 프로크리에이트와 클립 스튜디오와 같은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암울한이라는 키워드를 잘 보여주기 위하여 블랙과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과감하고 넓은 영역에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적인이라는 키워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인물의 뒷배경을 도시로 정하고 창작하였으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시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파이프와 건물, 바이크 등과 같은 객체들을 곳곳이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551046 유혜인입니다. 제가 앨범을 듣고 떠올린 키워드는 사이버네틱, 무정부주의, 반항, 혼돈, 그리고 디스토피아입니다.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 앨범이 가진 전자음 기반의 공격적인 사운드와 불안정한 정서적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하나의 몰입형 경험으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앨범이 전달하는 혼란스러운 분위기, 빠르고 자극적인 비트, 디스토피아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작업했습니다. 영상의 중심에는 총기와 레코드 디스크가 결합된 형태의 이미지를 배치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폭력성과 음악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요소가 공존하는 사이버펑크 세계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배치한 다양한 색상의 알약들과 글리치 효과를 통하여 약물 중독, 현실 도피, 혼란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현대 사회와 디스토피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봤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의도적으로 어지럽게 배치하여 통달되지 않는 감정을 시각화했고, 이를 통해 이 작품이 단순한 시각적을 넘어 감정적인 불안과 내면의 혼란을 드러낸 창구처럼 보이길 시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패션 산업 박부 하나진입니다. 제가 이 앨범을 듣고 떠올린 키워드는 신비로움, 자극, 환각, 디스토피아, 네온, 인공성 등이었습니다. 자연의 빛이 전혀 없이 어두운 사이버 도시 한가운데 네온 사인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외로운 분위기가 강하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검정색과 쨍한 자주색, 파란색 계열을 주로 사용하였고, 스케치북에 오일 파스텔을 활용하였습니다. 오일 파스텔 특유의 뭉툭하고 질감 있는 표현 방식이 사이버펑크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곡은 5번 트랙이었습니다. 이 곡은 애니메이션 사이버펑크 엣지러너의 OST로 가사 속에서는 여주인공 루시가 남자 주인공 데이비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담겨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에는 둘에게 의미 있는 장소인 달을 배경에 넣어 그들의 사랑과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53002 김지은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마치 바닷속에 잠겨있고 비가 내리는 도시 서 있고 우주 한가운데에 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미지의 존재를 만난 것 같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 키워드는 현실감 없는, 범인간적인, 몽환적인, 신비한, 대우주의 시선을 끄는 입니다. 그리고 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실 전 사이버펑크의 느낌은 테마로만 나타내고 곡을 감상한 느낌을 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고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로 인간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느낌과도 비슷하다 느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색은 사이버펑크의 비비드한 컬러를 조화롭게 섞어보았고 여러 선과 점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응용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곡에 담긴 작곡가의 의도나 기분, 감정, 풍경을 감상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래는 그저 음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저희가 활동을 마치고 떠올린 생각입니다. 발표 후 조원들이 선택한 키워드를 전부 취합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키워드들은 신비, 환각, 몰입, 디스토피아, 내혼, 공허, 자극 등으로 귀결되는 듯하였고 모두가 제각기 작업했으나 각자가 떠올린 키워드가 서로 상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사회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음악이 단순한 소리를 넘어 시각적 상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같은 음악을 들었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지만 모두 같은 세계의 일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로부터 상상하고 감각을 시각으로 번역하는 것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상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전통 소재 문화 체험 팝업 투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실현하기, 상상 검증하기 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상상 시작하기 단계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문제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상황은 지역 불균형 문제입니다. 관광의 전반적인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현재 지방 경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상황은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관람 위주의 관광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상황은 기존 팝업 스토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팝업 스토어는 제품과 조형물을 활용한 눈에 띄는 자극 요소들을 설치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카페를 설치하고 인증샷을 남겨 SNS에 올릴 수 있는 네컷 사진 부스를 설치하는 등 팝업 스토어의 구성이 점점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만 운영하다 사라지는 팝업 스토어의 특성상 폐기물이 발생하는 양과 그 빈도수가 일반 오프라인 매장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고 난 뒤 저희는 5가지의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 문화의 특색, 즉 우리의 전통 문화를 살린 지방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하기 문제 정의 단계에서 How might we 질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영역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전통문화 보존과 현대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나누어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 지역의 자연 경관과 전통문화를 결합하여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팝업 투어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내기 단계에서는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크게 5가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습니다. 안동, 진주, 나주, 전주를 연결하여 하나의 코스 형태로 팝업 부스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각 지역의 전통 섬유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직접 기술을 익힌 다음 최종 목적지인 전주에서 보자기 또는 심화된 나만의 맞춤형 한복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 가능하도록 구체화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역의 고유한 섬유 문화를 재조명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고 참여형 팝업 부스를 통해 지역 체험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또한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을 결합하여 청년 세대와 전통 문화의 접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결과물을 제작하여 더욱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문화 경험을 제공하도록 기획했습니다. 다음으로 PMI 기법을 활용하여 저희 프로젝트의 장점과 단점, 흥미로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장점으로는
스토리가 있는 팝업 부스의 형태라는 점, 단순 소비에서 의미 있는 소비로 변화했다라는 점에서 장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일시적인 효과에서 나아가 지속 가능한 마케팅과 여행에 대한 광고를 통한 홍보 효과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단점을 갖습니다. 흥미로운 점으로는 개인화된 결과물을 제작하여 의미 있는 추억과 지속적인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팝업 스토어가 기존의 팝업 스토어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체험 기반의 여정 구조라는 점입니다. 또한 공간의 형태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경험을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된 결과물로 확장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운영 기간, 예상 인원, 투자 비용으로 나누어 가상으로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상상 실현하기 단계에서 각 지역별 특성이 담긴 팝업 부스 체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해 보았습니다. 코스의 첫 번째 지역은 안동입니다. 현재 안동 지역은 과거 삼배를 심고 짜던 자리에 산만 드문드문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잊혀져 가는 안동 섬유 역사를 기억하자라는 취지로 체폭과 함께하는 안동 역사 기억하기 활동, 삼배 직조 과정 참여 부스, 인공지능의 삼배 자체재단 기능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인 진주는 오래전부터 실크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진주 실크 박물관과의 협업을 진행하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더불어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체험 위주의 실크 직조 염색 체험 활동, 진주 공예 체험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나주입니다. 나주는 과거부터 천연 염색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천연 염색의 다양한 염색 기법과 관련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체험 부스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염색 기법을 탐색하고 직접 다양한 소품을 염색해 볼 수 있는 체험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지인 전주는 팝업 부스에서 앞서 체험한 지역들의 다양한 패브릭의 종류와 직조 기법을 바탕으로 나만의 맞춤형 한복을 제작해보는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더하여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장신구 제작 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구현물을 제작해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미지를 제작해보았습니다. 제작한 이미지를 토대로 비주얼 싱킹을 통해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구현물인 팝업 투어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동에 숨겨진 전통, 삼배. 삼배의 재질은 마로, 한국에서 대마를 잘 다루고 경작하는 곳이 안동입니다. 이곳 안동에선 잊혀져가는 삼배의 역사와 의미를 챗봇과 함께 되새겨보고 전통 배틀로 직접 삼배를 짜보는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바람처럼 은은한 색을 머금은 나주의 쪽빛 염색어. 천연식물 쪽에서 추출한 푸른 염료로 천을 물들이는 전통 방식입니다. 쪽빛의 염색 과정은 발효와 자연의 시간을 기다리는 섬세한 손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색을 내는 전통 염색 기법을 직접 보고 배우며 손수건과 파우치에 직접 쪽빛을 입혀보며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실크의 도시, 진주. 진주의 실크는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이 특징인 우리나라 대표 명품 섬유입니다. 진주 실크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 고운 색감과 세련된 무늬로 한국 전통미를 표현해왔습니다.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진주 실크를 직접 짜보고 염색해보는 특별한 체험이 마련되어 있으며 또 진주라는 이름을 살린 진주 공예 프로그램을 통해 나만의 맞춤형 한복을 장식할 액세서리도 만들어 보아요. 전통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도시 전주요. 한옥과 한지,
그리고 한복으로 대표되는 전주는 우리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한복의 도시입니다. 자연염색과 수작업, 자수 등 섬세한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한복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앞서 체험한 진주의 실크, 나주의 쪽빛 염색 등 다양한 지역의 전통 소재를 모아 이곳 전주에서 나만의 맞춤형 한복을 완성해보세요. 또한 각 지역을 방문하며 체험 활동을 하고 스탬프를 모아 최종 목적지인 전주에서 나만의 맞춤형 한복을 제작해보세요. 이어서 저희는 상상 검증하기 프로젝트의 기획안과 구현 영상에 대한 청중들의 피드백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저희는 7번 질문과 8번 질문에 주목하여 프로젝트를 수정해 나갔는데요. 먼저 지역의 전통 패브릭 소재를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숨은 가치와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 라는 점에서 기대한 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과 팝업 종료 후 효과 유지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듈형 팝업 구조를 도입하여 지역마다 동일한 형태의 구조로 설치하는 이동형 팝업 투어를 만드는 것으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고, 팝업 부스 체험자가 제작한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연동시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K컬처와 글로벌 콘텐츠를 연결하여 흥미를 유도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테마를 더하는 방식으로 콘텐츠의 확장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의 전통 직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한다는 점에서 관광 수요 창출 가능,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전통기술 체험과 한복 커스텀 제작 경험을 통해 전통을 공감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성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팝업 스토어의 획일화 양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저희만의 특색 있는 팝업 투어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상님도 상상을 못할 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상상력 프로젝트의 주제는 바움쉘이에요. 밤은 나무 그리고 쉘은 껍질이나 보호막이라는 뜻인데요. 도시 속에서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늘 같은 쉼터를 만들자는 의미로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렇게 총 6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프로젝트를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기대되는 효과와 변화, 그리고 마무리로 진행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실종된 아동 수만 26,000건이 넘는다고 해요. 그중 27명은 아직도 못 들어왔다고 하네요. 치매 노인의 실종도 점점 늘고 있어서 배아 검지기 같은 장치를 써도 실종이 계속되는 현실이에요. 뉴스만 보면 익숙한 이야기지만 막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면 무섭고 심각한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는 아동 안전지킴이 집이나 배아 감지기 같은 장치를 통해서 실종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타인의 도움이나 신고에 의존해야 하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쉽고 실제로 사용이 잘 안되거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움쉘이라는 공간을 제안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돼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 직접 구조 요청할 수 있는 쉼터예요. 우산, 의자, 전화기, 지도,
같은 편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치매 노인이나 아동이 인식되면 자동 신고도 가능하도록 설계했어요. 처음에는 미아 왕지 부스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정류장처럼 보이면 더 자연스럽고 위화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버스 정류장 같은 형태로 디자인을 발전시켜 왔어요. 또 내부 공간 구성도 직접 스케치하면서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 위치도 고민했어요. 전봇대나 벽에 설치하는 형태도 생각했고 간단한 버튼식 구조로 작동하기 쉽게 구성했어요. 버튼은 에어컨, 간식, 전화, 의자 요청, 공급 상자, 우산 등 실제 위급하거나 불편할 때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최종 구조는 이렇습니다.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이나 아동이 쉘터를 찾으면 내부에 카메라와 센서가 인식해서 자동으로 경찰에게 알리고요.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기능도 직접 사용할 수 있어요. 단순한 구조지만 누구나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했습니다. 바움쉘의 구조 기능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SOS 기능, 바로 구조 요청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안전성, 특히 실종자나 노약자를 위한 보호 공간으로 적합해요. 마지막으로는 편리함,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서 누구나 빠르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바움쉘이 있으면 실종자를 빨리 발견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올라가고요. 보호자나 가족의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들어요. 또 경찰이나 소방 같은 공공대응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이건 저희가 실제로 만든 바움쉘의 시제품 구형 영상입니다. 실제 사용 상황을 떠올리면서 직접 구조 요청을 하거나 기능을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추워. 추위에 떨고 있는 치매 걸린 노인. 바움쉘을 발견했다? 뿅. 여기도 의자, 저기도 의자. 할머니가 앉으시겠는데? 엉덩이도 따뜻하다. 추워. 추위에 떨고 있는 미야.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 바움쉘이 어딨지? 저기 있다. 뿅. 우와, 따끈따끈한 의자가 나타났다. 뿅. 와우, 커다란 우산이 나왔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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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경찰 출동. 경찰입니다. 괜찮으세요? 데려와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바움쉘에 앉아있던 두 사람을 발견했다. 앞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바움쉘이라는 그늘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 이마기넌스 1조 이매진 걸스 팀입니다. 저희 조는 이번 상상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상상력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인터뷰와 자료조사도 함께 병행하여 실제 사회적 반응과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도 해보았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매진걸스 팀의 상상력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월 2일 팀 주제를 선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엔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보도 모았습니다. 5월 중순엔 역할을 나누고 결과물 제작 방식에 대한 많은 상의를 하였습니다. 스토리와 결과물 형식도 확정하고 발표를 위한 영상과 PPT 제작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 보았습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주제는 바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없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목적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 신체적 변화 없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동기는 최근 뉴스를 통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관련 기사를 접하며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상 결과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결국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실행 계획으로는 엄마가 직접 아이를 낳지 않고도 키울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고 이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상상에도 예상되는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먼저 커스텀 베이비를 수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인간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윤리적인 문제와 외모나 능력 위주의 우월 경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바타처럼 똑같은 얼굴로 찍어낸 방식이 아닌 개성과 다양성이 살아있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유전자나 외모를 조작하기보다는 출산과 육아의 신체적 고통을 줄이는 기술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상 시작입니다. 요즘 시대는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 아이도 디자인할 수 있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 정하기 단계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부모가 신체적 고통 없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이라는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었고 이런 상상이 정말 가능할까 싶지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커스텀 베이비는 실현 가능한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이런 상상들을 기반으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주제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스토리 구성, 역할 분담, 스케치보드까지 전부 팀원들과 함께 준비하였는데요.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대사를 만들고 영상 콘티를 짜며 정말 열심히 협업했습니다. 커스텀 베이비, 새로운 가족의 시작은 현대의 출산 부담을 해소할 인공자궁 기술로 부모가 전용 앱에서 아이의 유전적 특징, 성격, 외모를 커스터마이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 저희가 회의하면서 주고받은 아이디어 대화들인데요. 이 상상을 어떻게 현실처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스토리 구성, 역할 분담, 스케치보드까지 전부 팀원들과 함께 준비하며 현실 속 저출산 문제와 기술 발전을 연결시켜 커스텀 베이비라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자는 스토리로 연결해 나갔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든 스토리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에서 시작된 이야기. 커스텀 베이비의 세상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 이후 저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상상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커스텀 베이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고통 없는 출산이 가능하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 기술이 정말 인간다운 걸까? 였습니다. 여기서 윤리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생명에 대한 조작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지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고민,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의 소감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상상에서 출발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현실을 더 깊이 고민하고 협업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은 협업의 어려움과 동시에 함께 아이디어를 조율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의 의미를 깊이 느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기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매진걸스 팀의 상상력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저희의 작은 상상이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매진걸스 팀임이었습니다.